안녕하세요. 서울수면센터 한준규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상당히 어려운 게 이갈입니다. 이갈이는 솔직히 과거에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이 없는 아주 의사한테는 아주 곤혹스러운 질환의 하나의 장르였는데 요즘은 수면 분야가 많이 연구가 되고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옴으로써 이가는 거에 대한 치료 방법도 다양하게 나오고 원인도 다양하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으시고 치료에 많이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본인에게 맞는 이갈이 치료법 찾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갈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이갈이라는 것은 수면 중에 발생되는 수면 중에 이상 하악 운동에 의해서 나는 소음을 이제 이갈이라고 그러죠. 근데 원인이 참 다양하고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밤에 잠꼬대 환자들이 이제 팔을 막 움직이잖아요. 그렇다고 팔을 움직인다고 우리가 정형외과를 가진 않죠. 근데 이상하게 이갈이는 상하게 부딪히면서 소리가 난다는 이유로 치과를 먼저 방문하게 됩니다. 치과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가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수면다운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면다운 검사 결과에 따라서 그 치과에서 할 수 있는 치료가 또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면다운 검사 없었을 때는 모든 수면 중에 나오는 소음을 이갈이라고 판단을 해서 치과로 가서 치료받는 이제 마우스피스랑 아니면 조금 더 신경 쓰신 선생님들이 이제 보톡스 주사를 놔주셨거든요. 그렇지만은 이가는 원인을 분석하고 그 원인에 따라서 이갈이를 분류하면 이 치과적 치료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치료를 접근할 수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갈이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꽉 무는 증상이나 소음, 아침 두통, 턱관절 통증 등을 얘기하는데, 일단은 이게 턱에 힘을 주면서 상하게 부딪혀 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복적으로 지속적인 소음이 나겠죠. 그렇지만은 이 소음이 나지 않아도 수면다운 검사상 이 양쪽 턱에 비정상적인 힘이 가하면서 이 뇌파에 3번 연속에 흥분하는 뇌파가 나오면 우리가 이갈이로 진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갈이 진단은 옆에서 상대방의 이제 수면 파트너가 소리가 나고 수면 중에 이상 하악 운동이 발생되면서 이갈이라고 본인들 생각에 의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수면 다운 검사를 하시게 되면 이갈이에 대한 이 진단 폭이 되게 넓어져요. 그래서 소리가 나지 않고 턱에 힘을 줘도 우리가 뇌파상 영향을 주면 이갈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수면 다운 검사를 통해서 양쪽 턱에 그 다음에 위 템포럴리스 양쪽 축두엽에 힘이 가면서 이상한 뇌파가 3번 이상 연속으로 나오면 우리가 이제 이갈이라고 측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이갈이 치료를 위해서 이제 수면 다운 검사가 필요할 텐데요. 수면 다운 검사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수면 다운 검사는 뇌파부터 시작해서 근전도, 심전도, 그 다음에 18개 채널을 붙이고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이관우 환자의 수면 다운 검사 결과를 제가 한번 직접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뇌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전도고, 여기 이제 턱 근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정상적인 소견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 보면 빨간색 그 근육에 힘이가 있죠. 그 다음에 뇌파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흥분하는 반응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3번 연속으로 뇌파에 영향을 주면서 턱 근육에 힘이 들어가면 이거를 이갈이 진단에 수면다운 검사 결과에 맞는 걸로 봐요. 그래서 일단은 소리가 나든 소리가 나지 않든 이런 소견이 보이게 되면 이걸 한 번에 이갈이로 저희가 카운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가 안 나는 날일 때는 수면 검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일을 안 간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일을 안 가는 날 수면 검사하면 또 원인을 못 찾는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수면 검사할 때는 이갈은 소리가 나든 안 나든 검사하시면 거의 이런 패턴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해하시는 분들이 선생님 이날 검사할 때 일을 안 가면 원인을 못 찾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리가 나든 안 나든 이런 병적인 패턴을 검사하시면 항상 나오기 때문에 이갈인 사람들이 수면 검사하기 전에 그날 이갈이가 나오지 않아서 이러한 소리가 나오지 않아서 이갈이 진단을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면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이가는 횟수와 이가는 패턴, 그래서 어떤 종류의 패턴인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갈이 치료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이갈 때 턱에 힘을 주는 그 힘은 우리가 씹을 때보다 3배에서 10배 정도 가해지기 때문에 이 치아에 큰 손상을 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오래되면 턱 관절의 변형이 올 수밖에 없고, 또 어릴 때부터 이가는 걸 방치하게 되면은 이 부종교합이 원인될 수도 있습니다. 부종교합은 또 구강호흡을 유발하면서 코골이나 무호흡으로 또 발전시킬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가는 아이들의 특징, 아니면 이가는 성인들의 특징이 이 턱에 힘을 주기 때문에 이 후두엽 근육도 잡혀주고 축두엽 근육까지 수축이 되기 때문에 만성 긴장성 두통까지 연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신경과 외래에서 두통 환자들, 만성 두통 환자들을 보게 되면 이갈이 환자랑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이갈이 치료가 되면 두통도 좋아지겠죠. 그 다음에 이 심리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가는 게 오래되면 깊은 잠을 못 자니까 또 심리적인 질환이 또 악화되면서 서로 악화되고 병을 주고 또 병을 키우고 그런 연속성을 지닐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이갈이 치료는 생각보다 간단치는 않지만 이런 이유로 꼭 해야 되는데요. 원인별로 우리가 치료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자세성 이갈이인 경우는 어떤 자세로만 잤을 때 이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자세를 파악해 보면 그 자세 때 어떤 수면 장애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갈거든요. 그래서 그 자세만 또 피하면 이를 갈지 않기 때문에 자세성 이갈일 경우에는 그 자세만 피해줘도 한 7, 80%는 이갈이가 호전이 되죠. 그렇지만 나머지 20, 30%는 또 그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은 그 자세도 바꾸고 근본 치료하면 이제 치료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이갈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 불안과 우울에 동반되면서 뇌파가 깨면서 이를 가는 경우에는 이제 심리적인 치료도 동반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사지 불안이나 이제 그 사지 운동증 같이 도파민이 부족해서 근육이 수축되면서 이를 가는 경우는 관련된 또 치료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도 이를 많이 가는데 한 기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쪽 코가 막혔다면 그쪽에 반대쪽으로 누우면 양쪽 코가 막히기 때문에 구강호흡을 하면서 이를 간다면 그 사람은 이제 코를 치료해야 이갈이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이비인후과적인 문제도 이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폐 기능하고 또 기도 문제라든가 아니면 호흡 중추에 문제가 생겨서 구강호흡을 하면서 이를 갈 때는 호흡 박자를 맞춰주고 기도를 넓혀주기 때문에 또 양압기 치료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밖에 치과적으로 뭐 교종의 문제가 잘못되어 있는 부정교 등에 의해서 이를 갈 경우에는 또 추가적인 교정 치료가 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가는 거에 대해서는 치료는 그 원인별로 치료를 나눠서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복합성 이가 될 경우에는 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가장 그 중에 빈도가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것부터 원인을 찾아서 하나씩 제거해 가시면은 이갈이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쉽지는 않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될 치료가 이갈이 치료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갈이 치료로 이갈이 마우스피스나 이갈이 보톡스가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각 치료법의 장단점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마우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상악 사이에 우리가 맞게끔 틀을 짜서 이렇게 딱 물고 자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이게 이갈이의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아요. 그냥 상하악이 부딪히면서 마모되는 걸 막기 위해서 보호 가드 역할만 하는 거지, 상하악이 움직이는 것 자체를 억지로 막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우스피스 많이 끼신 분들은 이미 마우스피스가 이미 달아갖고 오시거든요. 그 마우스피스를 낀 채로 우리가 이를 가는 거죠. 장고대 한다고 팔에다가 기부스를 한 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제 기부스가 팔을 계속 치니까 이제 기부스가 다는 거랑 똑같지, 그게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장고대를 이제 묶는 거잖아요. 장고대 원인을 파악하지 않는 거라. 그래서 장고대랑 이갈이랑 똑같은 패턴의 수면적 이상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를 거예요. 근데 장고대는 뇌파를 부는 신경과로 오지만 이갈이는 이상하게 치과적으로만 생각하거든요. 물론 치과적인 포션도 있지만은 치과적인 포션으로 다 모든 게 해결될 수 없는 이유가 이갈의 원인이 너무 다양하고 장고대나 이갈이나 같은 메커니즘으로 수면증의 이상 하악 운동이기 때문에 마우스피스의 장점은 일단은 단기간에
이 마모를 막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게 근본적인 치료가 될 수 없다는 게 마우스피스의 또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갈이 보톡스. 네. 보톡스는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보톡스를 맞지는 않아요. 보톡스를 맞으면 이 보톡스의 보툴리즘 톡신이 신경과 근육 사이에 들어가서 이 이가는 근육을 마비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에 이가는 신호가 오더라도 신경과 근육이 접합이 중간에 보톡스균이 들어가서 이게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가는 근육이 이를 가지 않게끔 마비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가는 근육이 밤에 여기다가 스플린트를 댄 거랑 똑같은 효과가 되지만 이 보톡스가 우리가 장기적으로 6개월 정도밖에 가지 않기 때문에 보톡스 기운이 떨어지면 또다시 원래대로 다시 이를 갈게 되겠죠. 그럼 또 주사를 맞으면 주사를 맞는 동안에는 이게 이가는 신경의 명령이 떨어져도 근육이 마비되니까 이를 갈지 않을 뿐이지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는 않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확인하고 원인 치료한 다음에 습관적으로 20-30% 장기적으로 남는 이갈이가 있어요. 그 20-30% 장기적으로 습관된 이갈이만 보톡스 치료를 하지 처음부터 보톡스 치료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보톡스나 이런 장치 치료하기 전에 이가는 원인부터 찾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이가는 게 학습이 돼서 오래되면은 이미 근육의 힘도 이미 커지게 되고 턱도 변형이 됐기 때문에 이게 이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가는 게 6개월 된 사람하고 30년 된 사람하고 어떻게 되겠어요? 30년 된 사람이 어떤 치료를 해도 갑자기 이가는 게 멈추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가는 거는 명백한 수면장애고 수면장애가 만성화되면 불면증이랑 똑같습니다. 치료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가는 걸 발견하는 즉시 반복적으로 발견이 된다면 빠른 시간 내에 수면다운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고 빠른 시간 내에 교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갈이 증상 완화를 위한 생활 습관 교정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음주를 하게 될 때 이를 더 훨씬 많이 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은 모든 수면장애를 악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일단은 음주를 하는 습관이 있다면 음주를 자제시켜 주는 게 좋고요. 그 밖에 어떤 약물 통해서도 우리가 이를 더 쉽게 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불안과 우울할 때 항불안제나 항우울제가 이 가는 걸 좋게 하지만 일부의 항우울제, 항불안제는 사람에 따라서 이를 더 많이 갈게 할 수도 있거든요. 특히 이 코를 고는 이갈이 같은 경우는 항불안제를 먹으면 코골이가 심해서 더 이를 많이 갈게 되겠죠. 그렇지만 불안과 동반된 이갈일 경우에는 항불안제를 먹으면 이갈이가 좋아지겠죠. 그래서 이게 원인 분석하지 않고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심한 피로나 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면 리듬이 깨지는 생활은 모든 수면 장애를 악화해 됩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귀가하거나 너무 늦게 자거나 수면 리듬이 깨지면은 상당히 얕게 자거든요. 근데 이갈이는 보통 1단계, 2단계 얕은 잠이 커질수록 더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깊은 잠 3단계를 자면 근육도 이완되고 모든 수면 장애가 없어지면서 깊게 자거든요. 근데 수면 리듬이 깨지거나 불규칙한 사람들은 자도 얕게 잠을 자는 포션이 커지기 때문에 이가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규칙적인 수면 리듬과 좋은 수면 습관을 갖는 것도 이갈이 치료에 우리가 꼭 지켜야 될 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기 전에 따뜻한 수건을 따뜻한 온수에 해서 턱에 대는 것은 도움이 될까요? 이갈이 이제 너무 반복적인 사람은 이제 턱 근육이 수축이 되니까 통증을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많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근육 이완제를 먹는 경우도 있고 뜨거운 수건이나 마사지를 통해서 일단 이완시켜 주는 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죠. 그렇지만 그걸 마사지를 풀어주는다고 이갈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이간 후에 수축된 근육을 더 수축되면 안 되니까 풀어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이간 뒤에 더 악화를 막기 위해서 근육을 풀어주는 뒤처리 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간이 너무 심해서 이쪽 턱 근육에 어떤 통증이 심하다면 통증은 또 다른 통증을 또 회로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던 약물 치료도 괜찮고 그다음에 마사지도 좋고 심지어는 이제 턱 근육 이완하는 주사도 맞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턱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일단은 이갈이 때문에 생긴 통증을 완화시키는 데 좋은 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자세 말씀하셨는데 이갈이 증상을 가장 작게 하는 자세는 어떤 자세가 있을까요?
이 자세에 따라 일가는 게 이제 많이 좀 차이가 나는데요. 자체성 일가리가 많은데 대부분 50% 이상 사람들이 똑바로 누웠을 때 일을 많이 가려요. 왜냐면 똑바로 누웠을 때는 이제 구강호흡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입을 벌려야 일을 갈지 않습니까? 제가 모든 사람한테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이쪽 코 맥힌 사람은 왼쪽으로 누웠을 때 일을 많이 갈 수 있듯이 모든 사람들이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일가하는 포지션이 많이 나오는 자세는 50% 이상은 똑바로 수파인 포지션으로 잤을 때 일을 많이 갈 수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건 아니고 수면 검사를 통해서 어떤 자세일 때 일을 많이 가고 적게 가는 거는 검사에서 결과로 확인하시고 그 자세로 일단은 이가리를 피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이갈에 대해서 저희가 수면다운 검사 결과도 보여드리고 여러 가지 증상, 그 다음에 원인 얘기해 봤는데요. 일단은 이가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가는 게 오래될수록 정상으로 돌리는 거는 더 힘들어진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가는 원인을 분석하고 빠른 시간 내에 돌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갈에 대해서 오늘 많이 이해하시고 치료 시간을 너무 늦지 않고 빨리 오셨으면 하는 것이 수면 전문가로서의 조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